자체 핵무장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핵인질이 되고 핵노예가 돼요.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왜 미국이 끌고 있느냐? 한국에는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그 조범들, 좌파들 들어오면 돌아가지 말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을 믿고 배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남북이 핵 균형 상태로 가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연설하고 난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들이 경제제재를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제재를 언제 줄 거냐? 한국을 경제제재하면 미국은 언제 나느냐?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를 미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너희들 첨단사를 돌아가겠냐? 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경제제재를 하면 우리 중국하고 협상하겠다. 당신들이 매년 방위비 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못 살게 하는데, 방위비 대주머니 핵개발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군들 핵개발만 하면 우리나라가 북의 공격을 받겠나?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해서 말이 되냐? 우리나라가 어제 미국의 동맹국이지 적수국이냐? 그 뒤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 질문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확장 억제를 한다고 미국 측에서 해부산을 이야기하더라도 뉴욕이 불바다를 걸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다. 그건 불가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을 눈치나 보고 얍삽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정치 지도자답지를 않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어제인가 홍카콜라에 올라왔던 거 보니까 내가 이때 발언했던 거, 핵균형정책에 발언했던 거 10년 전부터 했던 거 전부 정리를 해놨는데,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에는 이제 늦었어요. 늦었고 되진 않습니다. 한 번도 핵균형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북의 핵노예가 됩니다. 핵인질이 돼요. 핵무장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걸 겁을 냅니다. 거국 정치인이란 프레임에 갇힐까 싶어서 핵무장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핵인질이 되고 핵노예가 돼요. 2017년도 10월에 전술핵 재배치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은 공석이었고, 국무차관하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조야의 건축 전문가들하고도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거의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각국의 원수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가 그 당시에 하도 심각해서 한국의 야당 대표도 불러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30분 기조발제를 하고 미국의 핵 전문가들, 군축 전문가들 토론을 1시간 이상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이야기를 냈습니다. 유럽에는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 나토에.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에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술핵을 배치를 하니까 미국이 유럽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유럽에 배치했다. 그 5개국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터키도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그러고 난 뒤에 소련에서 핵무기를 상당수 철수를 했습니다. 나토의 핵 공유죠. 독일이면 독일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형태로 발사를 할 때는 미국 대통령, 독일 수사이 동시에 합의를 해서 발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 전폭기가 다 5나라의 상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전진 배치했던 핵무기를 상당수를 갖다가 후퇴시켰어요. 유럽의 나토 이상으로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렵다. 더 힘든 화약고가 되고 가고 있다. 그래서 91년도 노트로 대통령이 전술핵을 한국에 그때 한 900기 있었어요. 900기. 내 기억은 951기가 있었는데 그 전술핵을 갖다가 전부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그때 김일성한테 쏘갔죠. 한반도 비핵화 찬성한다고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에 전술핵을 철수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는 전술핵이 없으니까 북은 마음대로 핵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미 외교협회하고 미국 상원, 하원 군사 전문가들하고 의원들하고 토론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을 때 상원의 군사위원회 상당수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원에도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북핵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왜 미국이 끌고 있느냐? 한국에는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이 번갈아 집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을 그 조범들, 좌파들 들어오면 도로 가져가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을 믿고 배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남북이 핵 균형 상태로 가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핵 개발할 기술도 있어요. 핵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핵 개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해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핵물질을 재처리하는 권한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재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일본은 재처리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양은 10,000톤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핵무기로 전복을 하면 한 6,000기 정도 1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핵 잠재력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고 미사일 발사해도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만 하면 얼마든지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핵 제철이 권한을 얻지 못했어. 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핵 잠재를 갖고 그래서 핵 제철이 권한부터 얻어야 됩니다. 미국 예교협회에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군축 전문가들이 경제제재를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제재를 건질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그런 반박을 2017년도 10월에 했어요. 우리가 북한인 줄 아냐. 북한은 폐쇄 경제제재라서 경제제재해도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무역 강국이다. 한국을 경제 제재하면 미국은 언제 나겠냐? 예를 들어 삼성반도체를 미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너희들 첨단산업 돌아가겠냐? 경제 제재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적성국가냐? 전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경제 제재를 하면 우리 중국하고 협상하겠다. 가까운 중국하고 협상해서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데 한국의 북핵을 핵 문제를 갖다가 처리할 이유가 있나? 적성국가도 아닌 우리나라를 경제제재로 운영하는데, 그리고 당신들이 매년 방위비 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못 살게 하는데, 방위비 대주느니 핵개발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해군들 핵개발만 하면 우리나라가 북의 공격을 받겠나?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해서 말이 되냐? 우리나라가 어디 미국의 동맹국이지 적성국이냐? 그 뒤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확장 억제를 한다고 미국 측에서 해부산을 이야기하더라고. 뉴욕이 불바다를 걸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약에서 동북아시아 핵균형, 군사균형을 위해서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는 게 어떻겠나? 그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파들 눈치나 보고 반대파들 눈치나 보면서 얍삽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정치 지도자답지를 않다.